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 잘하는 디자이너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다른 디자이너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공감대가 좀 오시는 분들은 공감대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이외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조사하고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아셨죠? 강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무 디자인을 경험해봐요. UI/UX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바운더리를 이룰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 안에 버튼도 들어가고, 아이콘도 들어가고, 라인도 들어가고, 텍스트도 들어가고, 가지각색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디자인 가치를 창출시킨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나중에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UI킷이나 아니면은 템플릿을 봤을 때, 이 디자인은 나중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상상하시면 그 디자이너가, 저는 되게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낸다면 작업의 능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들도, 덜 고생하겠죠.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답이에요. 솔직히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제 벤치마킹이고, 트렌드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깨우쳐야겠죠. 항상 디자인을 할 때마다 그제서야 닥쳐서 막 벤치마킹 해보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일이 바쁘고 몸이 지치면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휴식을 한다든지, 요런 시간의 틈을 좀 활용해서 지속적인 벤치마킹과 눈높이를 올려준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큰 바운더리 안에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뭘 이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줄 아는 디자이너여야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요구사항을 듣거나 컨셉을 듣거나 뭔가 회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디자인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자체를 이해를 좀 부족하게 하고 디자인을 하면 컨펌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디자인하기도 어렵고, 최악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던 방향과 다르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디자인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디자인을 풀어줘야 됩니다. 가끔은 파트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 더 레벨업해서 놀래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기대치보다 한 단계 높은 기대치의 디자인을 한번 뽑아주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신의 디자인을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한 디자인을 어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은 디자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보다 이거를 피력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피력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고 해도. 어떤 클라이언트든 디자인만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은 잘 안 해요. 설명을 항상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디자인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양한 질문들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클라이언트가 A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A라는 질문에 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그 근거들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 디자인이 이뻐요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안 좋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왜 버튼을 빨간색으로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빨간색이 눈에 잘 띄어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구매 버튼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뼈가 없다. 살만 있고 뼈대가 없다. 이렇게 저는 느껴요. 예를 들어서 그 빨간색의 성격도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우리가 사람이 느낄 때 욕구, 열정, 이런 뭔가 근본적인 뭔가 충동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구매 버튼은 욕구와 충동을 느끼는 컬러이기 때문에 거기다 덧붙여 빨간색이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이래서 구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빨간색을 썼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하면 죽도 박도 안 되겠죠. 디자인을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디자인을 하면 나중에 근거를 좀 어필하거나 이론을 설명할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시고 디자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네 번째 항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먼저 필요한 일을 캐치한 후에 시행하고 디자인 시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요번에 네 번째 주제예요. 솔직히 이 항목은 시니어 디자이너하고 주니어 디자이너하고의 엄청난 차이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면은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은 디자이너는 항상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디자인 업무 특성상 혼자서 프로덕트를 런칭하는 일은 거의 없죠, 솔직히. 그죠? 그렇다고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디자이너를 넘어서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필요한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찾아낸 필요한 일이 이제 회사의 전체 방향과 맞는다면 더 대박이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인하우스 얘기인데 이제 프로젝트를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뛸 때 뭔가 기획자나 퍼블리셔나 누군가가 와서 먼저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수정해 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다가 기획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기획서를 보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획서를 보고 그대로 디자인은 절대 안 해요, 웬만하면은. 왜냐면 그 UI 디자이너도 UI UX 디자이너도 거기에 대한 생각과 설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기획서를 보고 틀린 건 없는지 검토를 해요. 그리고 보통 기획서는 진짜 다 때려넣어요, 그 기획서에. 굳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요. 왜냐면 기능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기획서에서는 이것저것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디자인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풀리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굳이 얘는 없어도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중복되는 버튼이라든지 중복되는 텍스트라든지 뭔가 기능의 편리성이라든지 굳이 좌우 롤링 버튼보다 그냥 더보기 눌러서 펼쳐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죠?
뭐 이런 기획서에 대한 오점들을 찾아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서. 그러면 그걸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냥 기획서대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퍼블 개발 다 끝나서 그 후에 하다가 불편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 먼저 디자이너 선에서 그걸 쳐내는 겁니다. 디자인 하다가 기획서를 분석하고 이상한데? 기획자랑 회의한 다음에 이 부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타다타닥 대응을 해줘야 돼요. 솔직히 이게 시니어하고 주니어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그만큼 받쳐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저도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도 추후에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정말 최상급의 디자이너가 아니면은 조금 공격당할 포인트가 많긴 하죠. 그치만 노력하면 되겠죠. 아무튼 발빠르게 먼저 대응한다. 디자인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주변인 훈수 및 생각 따위만 하지 말고 제발 바로바로 행동 좀 하자. 주변 디자이너들한테 이렇게 훈수만 두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그려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면 우리는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 솔직히 말을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당장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마치 양발과 같아요. 지식만 쌓인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경험만 쌓인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경험으로 커버가 되고 경험이 지식으로 커버가 되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려면 그 어느 정도는 경험으로 커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약간 논점이 조금 흐려졌는데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 비유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A라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싫다고 그러고 C라는 사람도 싫다고 하고 D라는 사람은 좋다고 하고 애매하죠, 솔직히. 솔직히 그런 사람들의 모든 비중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불만족하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자. 100명 중에 90명까지만이라도 만족을 시키자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바로바로 행동 좀 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바로바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이 좋든 안 좋든 일단 해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안 하는 것보단 일단 해보고 실패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하는 계기가 많이 됩니다. 보통 디자인이 그래요. 해보고 이상하면 컨펌 받고 수정하고 하면서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처음부터 모든 디자인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시안을 여러 개 뽑아보자. 손으로 작업해보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디자인은 책을 보면 된다. 글을 좀 읽어라. 글 좀 읽어라.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공감을 100%는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뭐 100% 만족스럽게 공감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술직이거든요. 디자인은 머리로 하는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 백날 해봤자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돼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책에서 빨간색이랑 노란색 쓰면 컬러가 이쁘대. 빨간색, 노란색 써보세요. 안 이뻐요. 거기서 채도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면서 어울리는 컬러를 맞추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감각에 막 의존되는 건데 항상 그 디자인을 책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려보지 않고 책으로만 그리고
책으로만 공부하고 그 책을 읽은 걸 바탕으로 남한테 막 훈수를 해요. 야, 책에 내가 책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디자인에 답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책으로 공부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행동으로 바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 되게 한 5가지를 총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어떤 회사를 다니냐,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 내용들의 디테일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위에 4가지만 지켜도 꽤 괜찮은 디자이너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너무 당연한 말인 거잖아요. 제가 오늘 5개 말씀드린 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게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보다는. 그치만 우리가 근접은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머리로 알고 못하는 거랑 아예 모르고 못하는 거랑은 달라요. 알고 못하는 거랑 모르고 못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녹화 영상을 한번 찍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디자인으로 뵙도록 하죠.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